대망의 3월 FOMC 회의도 끝이 났습니다. 다행히 파월 의장의 완화적인 발언에 힘입어서 증시도 긍정적인 발언을 보였는데요. 자, 그런데 FOMC 성명문과는 뉘앙스가 다소 달라서 이 혼란스러운 투자자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FOMC 회의를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FOMC 회의 결과를 두고 참 말이 많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의 인사이트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제가 페드 회의를 예. 한국은행 첫 직상서부터 36개월간 지켜보고 있는데요. 예. 사실 이번처럼 절묘하게 나온 경우가 없었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요새 이렇게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좀 오늘 상승폭이 그렇게 큰 의미를 둘 수 있는 종전에 나스닥 같은 게 300포인트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하기 때문에 예. 큰 의미가 들 수 있는데요. 아까 그 제목에서 월풋이 아니라 파월풋입니다. 조금 예. 시청자 여러분들 양해를 구하게 됐습니다. 네, 앞서 제목에서 월풋이 아니라 파월풋입니다. 예, 정정 파월풋입니다.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제가 시청자님 깜짝 놀라셨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유튜브에서는 아마 그 제목을 고쳐가지고 나갈 거로 봅니다. 예. 오늘 결정했다기보다는 보류를 했다, 유보를 했다 이런 표현이 맞죠. 왜 그러냐면 크레디티 문제입니다. 관세에 따른 불확실성 요인 이것이 이제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이미 의회 정원에서 예. 파월 의장이 이 문제를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결정보다는 유보를 했다 이렇게 표현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전부터 말씀드린 금리 결정문 동결은 기정사실화됐고 예. 셉이 관심이 됐죠. 그렇죠.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시사하느냐. 그리고 전도표에서도 물가 전망에 따라서 지금 3.9%인 중립금리가 4%로 올라가느냐 이 여부가 관심이 됐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자, 금리는 특별히 이슈가 되지 않았었죠. 예. 근데 올해 이번 주 월요일에 금리보다도 QT 문제를 조정할 것이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기억납니다. 예. QT 문제를 조정할 것이다. 이게 국내 언론에서 지적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요. 결국은 QT를 조정했습니다. 나중에 QT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는 예. 양적 긴축입니다. 그래서 국채를 월 한도가 250억 달러인데요. 이거를 50억 달러로 이렇게 축소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해석이 상당히 분분한 시각입니다. 그렇죠. 금융 완화, 피봇의 지속이냐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느냐 예. 이거에 따라서 시장이 왔다 갔다 했던 겁니다. 장막판에 상승세의 꼬리를 이렇게 내린 것은 결과적으로 이 의미가 투명해지면서 시장 투자자들이 혼란스러웠었고 사실 주가가 상승폭이 이렇게 낙폭이 줄여지는 상승폭이 줄여지는 예.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에 QT 축소는 금리 동결, 점도표 충격을 예. 사실 본회의 결과를 축소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페드 풋은 아니더라도 예. 사실 페드 풋 정도는 아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QT와 관련해서 말들이 많아서 꼭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거를 완화적인 스탠스로 봐도 되는지, 그러니까 피벗으로 봐도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은 중앙은행의 예. 통화정책 조절 방식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사실 기준금리 방식,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 공개 시장에 의해서 국채를 조절해서 시장의 예. 유동성을 조절하는 두 가지 조치가 있었죠. 그리고 금융위기라든가 코로나 사태라든가 이것은 사실 QT 내지는 QE 이 양적 완화에 더 중점을 두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는 작년 9월 이후에 피벗 금리를 내리긴 했습니다는 양적 기축 QT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양적 기축의 내용을 보면 월별 국채 한도는 250억 달러, MBS는 주택 재정자금 거지로 350억 달러로 해서 시중 유동성을 축소하면서 출구 전략을 했던 겁니다. 예. 어떤 용이 코로나 사태에 따른 금융 완화를 사실 이렇게 줄이는 정상화 조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미국 국민을 생각한다면 시청자 여러분 주택 저당 정권에 예. 이렇게 월별 한도를 줄여서 시중의 유동성을 좀 늘려줘야죠. 근데 국채를 줄였단 말이에요. 예. 국채를 줄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채를 25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 비교적 큰 폭으로 했는데 이 금융 완화냐, 피벗의 지속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지금 가장 큰 현안이 사실 임시예산안 처리, 그 다음에 엑스에이터 문제 이런 문제에서 국채 문제죠. 지금 국채가 미 재무부가 현금이 바닥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QT 월별 축소를 하면 예. 결과적으로 보면 금융화라든가 피벗보다는 다음 달부터 있는 사실 3대 평가사의 신용평가 여기서 만약에 국가 예. 신용등급을 떨어뜨렸다면 미국 증시에 굉장히 혼란을 초래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금융시장에서는 거시금융의 안정성 문제도 있는 겁니다. 물가를 조정하고 경기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네요. 거시경제 시스템을 안정시키는 조치가 있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금융 완화보다는 당면한 문제, 음. 미국의 그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 문제라든가 다음 달에 있을 세계 3대 사의 평가사의 국가 신용등급 조정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해서 국채 금리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조치다. 그래서 금융 완화는 아니다. 예. 이것이 장마판에 읽혀지면서 아. 상승폭이 이렇게 낙폭을 제한적이죠. 줄여주는 예. 모습으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NEC의 케빈 피버도 사실 금융이 완화 조치가 제한적이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죠. 그런 표현이 똑같은 각도에서 익혀지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 큐티에 숨겨진 의미와 의도를 좀 더 잘 해석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파월 의장의 이 기자회견, 이게 또 본회의 결과랑 뉘앙스가 달라서 혼란스러운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파월이 이제 오고 나서부터는 본회의 예. 결과를 기자들 브리핑을 통해서 본회의 결과를 그대로 이렇게 전해주는 게 아니고 사실 페드가 비밀의 사원에서 이렇게 공개하는 데에는 예. 이런 다양한 의견도 한번 봐라. 아, 페드의 출입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40년, 50년의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페드의 보드 멤버들 이상으로 음. 기자들의 전문성이 있거든요. 근데 시장을 반영하는 기자들이기 때문에 바로 뭐냐 그 사람들의 의견을 흡수하기 위해서 기자 의견도 있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본회의 결과보다도 사실 파월이 굉장히 미국 경제에 대해서 낙관적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관세에 따른 영향 일시적이다. 특히 물가에 대해서 일시적이다. 근데 세베 내용은 올해 물가를 굉장히 올라갈 거로 봤거든요. 예. 이거다 보니까 파월의 의견을 놓고 본회의 결과에 다른 문제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좋은 뜻으로 보면 3월 FOMC의 본회의 결과 금리 동결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고도의 슬수가 아니냐 이런 쪽으로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있고 예. 갈등이 심한 트럼프와의 관계 뭐 논의 이 방송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는 그렇죠. 다음에 5월 달까지 있는 임시 임기를 지키기 위한 이러한 개인적 감정이 깔린 거냐 사실 이런 쪽의 의석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어찌든 간에 이번에 있어서는 그동안 증시가 워낙 이렇게 조정 국면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파월의 미국 경제에 대해서 낙관적 발언, 특히 인플레 문제에 대해서 일시적이다 하는 얘기에 대해서 시장은 환호를 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상승폭이 줄여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냐 이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사안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금리가 동결되면서 작년 9월부터 시작된 피벗은 이게 뭐 끝이 났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금리 동결 올해 두 번째죠. 예. 근데 사실은 지금은 전체적으로 보면 피벗 기조죠. 피벗은 작년 9월부터 금리 인하 기조죠. 예. 작년에 9월달 50bp, 11월, 12월 25bp 올리면서 100bp 올렸죠. 근데 국채 금리는 오히려 거꾸로 상승했죠.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사실 인플레 문제가 있다 보니까 올해 1월달에 동결, 3월달에 동결했습니다. 예. 자, 두 번 종료하니까 피벗이 종료되는 게 아니냐 이런 쪽에 논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미국은 이렇게 아리까리할 때는 데이터 디펜던스 방식입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에 의존했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나오는 피벗의 지속 여부, 그다음에 피벗의 속도 조절 여부, 피벗의 종료 여부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는 어떤 것을 결정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두 가지. 하나는 유동성적인 측면에서의 통화 공급 수단이 예. QT 문제 이런 문제로 좀 주안점이 되면서 사실 이러한 기준금리 변경에 따라서 시장에 많은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주수단의 가능성에서는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예. 그리고 지금 기준금리의 조타력이 시장의 조타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2015년서부터 예. 이게 지금의 기준금리가 연방 페더럴 펀드 레이트 연방 기금리거든요. 이게 시장 금리를 조타력이 떨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앨런 그리스폰 스코키가 있고 예. 이번에는 파월 스코키가 있지 않습니까? 기준금리 내리면 시장금리가 내려야 되는데 거꾸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스코키 현상입니다. 그만큼
기준금리 생각하는 페더럴 펀드의 시장금리 조달액이 떨어졌다거든요. 그래서 뭐냐, 새로운 뉴 노멀 환경에서 지금 새로운 기준금리로 활용해왔던 것이 온 FRR 금리다. 이 금리를 더 활용하지 않겠나, 이런 예. 시각이 이번 3월 회의가 끝나고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두 번의 금리가 동결하면서 일부에서 피벗이 종료된 게 아니냐 하는 시각은 향후에 통화정책 측면에서 주산의 변화 가능성, 그리고 기준금리의 변화 가능성, 그리고 경제지표에 의해서 의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태, 현 상태를 유지한다면 키티의 통화정책사는 클리어리티 문제가 확인될 때까지는 기준금리 변경보다는 QT로 조절해 나간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주체도 국내 언론에서 처음으로 시청자 여러분한테 전해드린 내용입니다. 예. 이번 회의 결과도 QT로 조정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염두에 두고 자꾸 이게 회의 결과를 기준금리 이 문제로 이렇게 주안점을 두지 마십사 하는 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의에서 상당히 큰 관심을 받았던 게 바로 연준의 경제 전망 요약, 셉이었습니다. 셉을 보면은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시사가 됐다. 뭐 이것과 관련해서도 시장에서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트럼프 발언이 사실 본회의 결과보다 낙관적이었다는 것은 바로 셉입니다. 경제 전망이죠. 예. 3월 달엔 경제 전망이 나와서 이 문제가 더 금리 결정보다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정은 관세에 따른 영향이 적을 것이다. 이게 파월의 견해입니다. 예. 근데 실제 셉에서는 경제책에서 어떻게 됐을까 하는 측면을 OECD가 엊그제 나왔기 때문에 엊그제 나왔던 OECD, 예. 피치, 이거 이번에 셉까지 합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부분 예측 기관은 트럼프 지정의 관세에 따른 영향이 적을 것이다. 파월이 일시적이다. 현 시각과 달리 굉장히 클 거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OECD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미국 성장률이 2.4에서 2.1, 물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2.1에서 2.8입니다. 예. 그럼 연준은 어떻게 나왔을까? 셉에서 성장률 하락폭이 컸습니다. 2.1에서 1.7%. 그러면 미국 페드의 추정하는 잠재 성장률이 1.8%입니다. 예. 그럼 1.8%더 낮췄습니다. 성장률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PCE 물가도 2.5에서 2.8%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OECD와 피치와 정도 차이가 있지만 예. 사실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물가가 올라가는 소위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에 그렇죠. 파월이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에 따른 관세에 따른 영향이 일시적이다. 이게 시장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OECD는 물가를 더 치중해서 물가가 2.1에서 2.8% 올라갈 거로 봤습니다. 그런데 셉에서는 경제 성장률이 더 많이 떨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OECD에서 2.1인데 여기는 1.7% 잠재 그렇죠. 성장 수준 예. 밑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으면 자, 이 파월의 의견에 대해서 시장에서 다양한 얘기, 트럼프와 관계 때문에 자기 자신의 임기를 지키기 위한 방법이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이 나오는 것도 예. 사실 충분히 셉에서 근거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셉에 따른 불확실한 요인, 대체로 4월 2일 날 상호간세 부고가 피날레가 될 거로 1단계 피날레가 될 거로 보이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올해는 관세에 따른 영향이 분석하기가 좀 그렇고요. 예. 2월 달에 나오는 셉에서 이 문제가 확실하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벌써부터 2월에 셉이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셉에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경기 부양 그리고 물가 안정 중에 어느 곳에 우선순위를 두느냐를 알 수 있는 이 점도표, 여기에도 상당한 관심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네, 점도표의 내용에서 중립금리가 상향되느냐 안 되느냐는 예. 하향되느냐, 이 여부는 스태그플레이션, 사실 그 경기가 둔화되고 물가가 올라갈 때 물가 안정에 치중되느냐 아니면은 경기 부양에 치중돼 그대로 알 수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 이번에 점도표에서 중립금리가 하향됐다면 경기 부양에 우선순위를 둔다, 이런 시사점이 되겠죠. 근데 중립금리가 상향되면 물가 안정에 우선순위를 둔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제가 36년간 페드 회의를 지키면서 점도표에 중립금리가 직전무가 똑같은 경우가 굉장히 드문 일인데요. 이번에 작년 12월에 점도표가 중립금리가 3.9%였었죠. 그렇죠. 이번에 4% 넘지 않았습니다는 3.9% 기가 막히게 동일했습니다. 왜냐하면
페드의 보드 멤버뿐만 아니라 페드의 멤버들이 스캐터 다이어그램으로 찍어가지고 중립금으로 그리는 거거든요. 예. 똑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례적인 현상이 나왔다고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결정이 아니라 유보다 하는 것은 경기 부양과 물가 안정에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 좋은 뜻으로는 양대 목표를 동시에 균형으로 둔다 하는 시각이고 그렇죠. 사실 다른 쪽으로 보면 판단을 유보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양대 목표의 우선순위는 5월 페드 회의에서 보다 명확해지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만 한 가지 QT 조정 문제, QT 조정 축소를 함에 따라서 예. 일부에서는 앞서 셉에서 경제 성장률을 더 금리 물가 인상보다 더 크게 조정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2.1에서 1.7 1.7%. 까지요. 그러면 QT의 양적 규모를 250억에서 50억 달러 충성하면 굳이 경기부 양적에 주관을 둔 거 아닌가. 그래서 트럼프 지정의 생각하고는 관세에 따른 영향을 페드에서도 예. 크게 보고 있다. 아, 파월의 일시적이 아니라 성장률의 두 번 하락폭이 2.1에서 1.7은 0.45%포인트입니다. 3개월 만에 관세에 따른 영향이죠. 그렇죠. 크게 보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확실히 얘기를 듣다 보니까 파월 의장은 애써 외면하긴 했지만 성명문 자체에서는 이 경기 둔화를 의식한 게 아닌가. 네, 확실히 드러나는 것 같고요. 네네. 자, 지금부터는 투자자들의 고충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3월 FOMC 회의가 끝이 났고 결국 증시도 뭐 하락하진 않았습니다. 잘 가졌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미국 증시에 다시 들어가야 되나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네, 어떻게 우리가 이 생각하십니까? 방송을 통해서 벌써 작년 12월부터 예. 미국 증시에 돈 빼라 해서 지금 한 3개월이 되니까 당신 포지션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상당히 관심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3월 회의 결과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옴에 따라서 다시 미국 증시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미국 증시에 대해서 굉장히 유포리아적인 수익률이 높았기 때문에 지난 12월 이후에 주가가 하락된 것에 대해서 당황했었고 여기에 따라서 그래도 미국 증시다 하는 이런 쪽의 잔상들이 있었던 겁니다. 예. 근데 미국 증시에 재투자 여부를 하려면 지금 뭐 관세부가 초기죠. 오늘도 본회의 결과랑 파월의 뉘앙스가 다른 문제가 있죠. 그렇죠. 다른 문제가 있죠. 상호 관세 문제라든가 이런 건 남아 있으니까 여전히 불확실한 요인이 많다. 그래서 미국 증시에서 다시 오늘 주가가 올라가니까 가야 된다. 이런 예. 시각은 좀 변동성이 심할 땐 좀 잠시 동안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기조를 유지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근데 문제는 증권입니다. 국채입니다. 예. 이 미국 증시에서 조정하니까 이탈 자금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내 증권사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국채로 이전하라는 이런 캠페인이 벌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국 국채 예전보다 안전한 자산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디폴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기준금리도 과거 6차례가 되면 미국의 국채 투자 매력이 있습니다는 지금 뭐냐 2차례로 축소된 상태죠. 그리고 파월 스코어 문제에서 기준금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시장금리 조타력이 없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더 올라가죠. 예. 그동안 미국의 국채에 대해서 얼만큼 투자를 권유했습니까? 근데 그랬었죠. 국채금리가 3.6%에서 지금 4.2%, 4.3%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권유했던 미국의 국채 투자가 손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측면에서 보면 자 미국 증시에서 보면 당초 예측을 못하니까 주가가 떨어지니까 이탈하는 자금을 국채로 이전시켜라 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건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어보도록 하죠. 그렇다면은 이 미국 증시 이탈 자금이 지금 미국 국채가 대안이 아니라면은 대안을 어디 쪽으로 보고 계신지 뭐 유럽입니까, 중국입니까, 아니면 뭐 한국입니까? 네, 일단 지난 2년 동안 미국 증시라든가 국채에 예. 너무 쏠림 현상이 됐습니다. 근데 이러한 미국이 모두가 권력도 변화됐죠. 바이든에서 트럼프로. 그렇죠. 정책도 변화되니까 그거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누차이 작년 12월부터 지금 뒤늦게들 다 국내 증권사가 가고 있습니다는 예. 아시아 유럽 쪽으로 좀 지역별 포트를 좀 가져가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험이 선호가 굉장히 큰 사람, 예. 돈 벌 기회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아리엔타나 국채라든가 주식을 투자해라 이렇게 해서 대단히 큰 수익을 했는데요.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문제라든가 예. 그다음에 중동 종전 문제라든가 이런 측면이 있을 때 사실 일반 투자 입장에서는 권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험이 선호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러한 특별 이슈 지역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아시아라든가 유럽 쪽을 간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선 종목별로 굉장히 차별 현상이 나타나죠. 그렇죠. 그래서 주도주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것도 굉장히 포트에 균형을 하는데 굉장히 고려할 시점인데요. 미국도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갔지만 전부 올라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M7 중심으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주도 업종을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중국과 관련돼서 많이 얘기 나오죠. 이 Fabulous 4다 해서 F4, ResTech, Terrific 다들 아실 겁니다. 요새 예. 좀 핫하죠. 그리고 독일에는 지금 부채 브레이크가 완화됨에 따라서 이 독일의 인프라 관련된 주식들을 많이 떠올 겁니다. 그리고 유럽은 지금 금리 인하 완화 기조니까 사실 금융주가 지금 많이 부각된다는 것을 아실 거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사우디가 지금 2025년입니다. 지금 빈살만이 2030 프로젝트의 마지막 5년째입니다. 네옴시티 구상을 해서 막판 돌진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네옴시티와 관련된 주 이런 쪽이 종목에 있어서는 관심을 줄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하고요. 한국도 괜찮습니다. 예. 한국 주식도 많이 올랐죠. 그렇죠. 작년에 사실은 그 12월 달에 우리 코스피 지수가 2,350인데요. 벌써 2,700을 바라보는 예. 시점에서 한국은 뭐 조선과 방산과 2차 관련된 주, 최근에 그 상장된 뭐 2차 전지와 관련된 주식들도 있습니다. 예. 이런 그 주식들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한국 증시도 대안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미국의 쏠림 현상에 따라서 지역별, 종목별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 예. 미국 증시에서 예측을 못해서 지금 주가가 떨어진 상태에서 이탈하니까 이제 좀 대안정책 미국의 국채로 가라. 이것은 좀 상당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